너무 안쪽 코스를 고집하기보다는 뭐 직선이라든지. 대한민국 여자 배구 선수 중 가장 잘생긴 선수. 하지만 여린 마음과 소녀 감성을 가진 선수. 앞으로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기둥이 될 선수.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러 김희진 선수와 지식 캠핑 함께 떠나볼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캠핑입니다. 여자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선수였지만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더욱 널리 알려졌는데요. 데뷔 이후로 쇼컷을 유지해서 희진이 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국가대표 여자배구팀에서 김연경, 김수지, 양효진 선수가 은퇴했기에 국민들은 김희진 선수가 주장을 맡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줄곧 우리나라 배구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태생부터 에이스 배구인으로 출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희진 선수는 부산 상리초등학교 재학 시절 육상부 높이뛰기 선수로 체육계에 입문했는데요. 육상 선수였던 아버지와 테니스 선수셨던 어머니께 받은 유전자가 발현되며 4학년에 운동을 시작해서 5학년 때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된 2003년에는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2년 만에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사실 부모님은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6학년부터 175cm가 넘는 키에 높이뛰기 금메달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신체 능력은 쉽게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 학교의 농구부, 배구부에서 러브콜이 왔다고 합니다. 두 종목 사이에서 고민하던 김희진 선수에게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부상이 적은 배구부를 권유하셨고 배구에 입문하게 됩니다. 고향이었던 부산을 떠나 중앙여자중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배구를 시작하는데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했던 합숙 생활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렸던 김희진 선수를 위해 오빠가 서울로 대학교를 가서 도와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합숙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지만 함께 운동하던 학생들과 괴리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선수를 목표로 하는 이들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준비를 하기에 출발이 다소 늦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골격과 신체 능력이 있었기에 다른 선수들과의 차이를 금방 좁힐 수 있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봄에 열린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8년에는 청소년 대표로서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주포로 활약했는데요. 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소속 학교를 봄철 중고교 연맹전 2연패로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2009년에는 국가대표로 선출되어 FIVB 월드 그랑프리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눈부신 커리어로 배구계의 주목을 받아 2010년 IBK 기업은행이 팀을 창단할 때 창단 멤버로 입단을 하는데요. 실제 경기에 투입되기 전부터 큰 키와 프로 선수 못지않은 파워로 많은 이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 팀이 정식으로 리그에 참여하게 되며 프로리그에 데뷔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에는 아쉽게도 신인왕을 수상하지 못했지만 2012년에 열린 런던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맹활약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강자라고 불리던 터키와 일본을 이기고 대표팀을 올림픽 본선에 직행시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본선에서는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되는데요. 대표팀은 결국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김희진 선수의 실력은 국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게 됩니다. 이후 팀으로 돌아와 리그에 참여하면서 25점 중 혼자 12점을 득점하는 상황을 자주 만들며 존재감을 뽐내는데요. 초반에는 혼자서 팀을 이끄는 것 같았지만 서서히 박정아, 알레시아 선수와 시너지를 일으키며 창단 2년 만에 팀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이후로도 2012-13 시즌부터 4시즌 동안 정규 시즌 3회 우승, 통합 우승 2회를 달성하는데요.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에 출전하여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따내기도 합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주 공격수로 활약하기 시작해도 시즌 10위 이내의 득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건재함을 드러내는데요. 이후로도 기복은 있었지만 2015-16 시즌에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다시 김희진의 존재를 대중에게 각인시킵니다. 하지만 2016년 경기 중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력도 주춤하게 되는데요. 2018년에도 어깨와 손목에 부상을 당하며 아시안게임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후에도 잦은 부상을 겪으며 2020-21 시즌에는 주장을 맡았음에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021년 5월에는 오른쪽 무릎이 부서져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으며 더 이상 선수 생활이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2021년 6월에 국제 여자 배구 대회 참가 선수 명단에서도 제외가 되면서 사실상 복귀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에 힘을 받게 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김연경 선수와의 마지막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일념으로 재활을 하는데요.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져 결국 도쿄올림픽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김희진 선수의 성격은 MBTI 검사를 기준으로 INFP로 알려져 있는데요. INFP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신념이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에서 엿볼 수 있겠네요. 예선부터 김희진 선수는 활약합니다. 처음으로 열린 브라질전에서는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다 다음으로 열린 케냐전에서 김연경 선수와 함께 1세트를 역전승으로 가져옵니다. 3세트에서는 에이스 선수들이 고전하며 듀스 접전까지 펼치는데 김희진 선수의 활약으로 케냐를 3대0으로 잡아냅니다. 이어지는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지막에 상대적으로 강팀이던 세르비아에게 패배를 당하지만 조 3위로 본선에 진출합니다. 8강에서는 죽축 선수로 활약하여 터키를 접전 끝에 잡아내는데요. 이후 브라질과 세르비아의 연달아 패배를 당하며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지만 끈끈한 조직력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올림픽 이후로는 소속팀으로 복귀하여 2021-22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요. 여전히 좋은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INFP는 성격적인 특성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데뷔 이후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이나 동료 선수들과 교류하는 모습에서 INFP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희진이 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여성스럽다는 말에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팬들은 이런 모습을 알고는 오히려 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전 매력으로 귀여운 것을 좋아해서 방에 인형을 쌓아두거나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범실이 나왔을 때는 팀원에게 뛰어와서 다독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플레이 스타일은 큰 키와 강력한 파워를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185cm의 장신으로 국제 경기에서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파워도 강하면서 블로킹 높이도 높은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김희진 선수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기본 신장도 큰데 높이뛰기 선수를 하던 이력으로 점프력도 발군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갖게 된 높은 타점으로 많은 선수들에게 견제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자 배구의 인기가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더욱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은 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선수들이 주로 활약하는 가운데 뛰어난 스타성과 실력으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기량을 유지해서 다음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김희진 선수와 함께한 지식캠핑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식캠핑의 팽직이었습니다.